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오늘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마포의 한 카페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식사를 하면서 당무 전반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자, 지난번 이 당원 투표 국민 여론조사 50대 50으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를 확정할 때 사실 홍준표 지지자들은 이준석 지지자들과 많이 겹쳤습니다. 2030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준석이 당대표가 될 때는 나이가 드신 5060, 70도 이준석에게 상당히 많은 지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난 경선에서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던 2030 지지자들 일부가 지금 탈당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어느 정도인지는 나중에 집계를 해봐야겠지만 이 홍준표가 낙선하고 윤석열이 선출된 데 대해서 상당히 마음이 아팠던 모양입니다. 자, 이명박 박근혜 때를 생각하면 정말 지금하고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뜨거웠습니다. 그렇지만 경선이 끝나고 박근혜 후보가 승복하고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당은 안정이 됐고 대통령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역대 선거 사상 최대 표차로 이명박 후보가 정동영 후보를 물리치고 당선이 됐습니다. 이번도 그때와 좀 비슷한 분위기가 없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뜨거운 경선이었습니다. 대통령 후보 경선이 이렇게 뜨거웠던 것은 두 번째입니다. 그전에는 박근혜 홍준표 후보가 당선될 때는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마지막까지 손에 땀을 쥐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윤석열을 비판하고 홍준표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이준석이 홍준표가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투표함이 열리고 윤석열이 선출되자 이준석에게도 실망했다, 그러면서 탈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준석을 그래도 믿자, 탈당하지 말자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만 지금 2030 일부 당원들, 특히 새로 들어온 당원들로 보입니다. 과거 전통적으로 쭉 보수정당을 지지했던 사람이 아니라 이번에 들어왔던 사람 중 일부가 탈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확실히 윤석열이 대통령 후보가 되고 이준석 대표의 태도가 조금 변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오늘 마포의 한 식당에서, 카페에서 식사를 한 뒤 이준석 대표의 발언을 들어보면 완전히 윤석열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는, 이를테면 투항했다고 할 정도로 세게 발언했습니다. 특히 홍준표 후보 지지자들의 아픈 마음을 달래기보다는 좀 당황스러운 발언을 했습니다. 자, 이 2030의 우리 당에 대한 지지라는 것은 어느 특정 인사가 점유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2030의 우리 당에 대한 지지라는 것은 어느 특정 인사가 점유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 말을 듣는다면 지금 탈당하고 또 이 국민의힘에 비판을 하고 있는 일부 젊은 층은 상당히 놀랄만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후보를 만나서 상당히 많은 아이디어를 제시한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 흡족한 듯이 그래, 좋은 이야기 많이 들었어, 이런 취지로 말했습니다. 어제 오늘 이제 윤석열은 대통령 후보이기 때문에 당대표에 우선하는 당무 우선권을 가집니다. 지금부터 내년 3월 9일까지 윤석열이 마음먹으면 당대표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홍준표 의원이 2017년 자유한국당의 대통령 후보가 됐을 때 이 당무 우선권을 발동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당대표 직무대행이 상당히 당혹했습니다.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반발하고. 그렇지만 홍준표 의원은 당시 대통령 후보의 자격으로 이 당원에 있는 당무 우선권, 당대표에 우선해서 후보가 권한을 행사하는 이 권리를 행사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이준석도 윤석열을 두려워할까요? 사실상 백기투항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홍준표 지지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특정 이 인사가 점유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말한 것은 상당히 변했습니다. 그만큼 급속도로
윤석열 중심으로 국민의힘 체제가 변하고 있는 것을 직감하게 했습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기사들이 몇 개 떴습니다. 홍준표를 지지했던 일부 2030 당원들이 탈당했다는 겁니다. 자, 이준석 대표는 오늘 기자들이 2030 탈당 인증글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윤석열 후보를 여러 번 만나면서 정치에 대한 관점이 젊은 세대의 소구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다. 올해 서울시장 보궐선거부터 우리 당 핵심 전략은 세대 확장론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2030의 우리 당에 대한 지지라는 것은 어느 특정 인사가 점유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 그대로 보면 홍준표 후보 또는 홍준표 지지자들은 상당히 화가 날 만도 합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젊은 층이 홍준표 후보를 상대적으로 훨씬 더 많이 지지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은 윤석열 후보 젊은 세대의 소구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저는 이게 당대표로서 대통령 후보를 밀어주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런 발언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루아침에 싹 표변했다는 이런 비판도 없지 않습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에 제출된 탈당 신고서, 탈당 처리가 됐다는 메시지들이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올라온 데 대한 이준석의 반응입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도 상당히 비판을 받고 있는 것도 현실이지만 이것은 대통령 후보가 결정된 뒤 있는 그런 일정한 혼란의 일부라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그만큼 격렬했다는 뜻도 됩니다. 자, 이준석 대표는 2030 세대에서 각자 지지 후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 중 낙담하고 실제 탈당 등의 행동을 하는 모습이 있다. 윤 후보가 앞으로 젊은 층이 바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런 방향을 향한 논의를 지속해 나가면 우려를 부식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윤석열 후보가 해야 될 것은 젊은 층을 겨냥한 공약 개발입니다. 콘텐츠로 이야기하지 말만 가지고는 하루아침에 이게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 대해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비판을 받더라도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모습을,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2030을 깨놔야 됩니다. 이제 뭐 국민의힘 후보는 한 명입니다. 윤석열입니다. 자,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전반적인 당무 등을 논의했다. 선대위 구성은 이달 중에는 무조건 이뤄낼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정도의 공감대가 있었다. 당내 비단 주머니로 불린 것들에 대해 후보에게 공유했고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적극 지원하기 위한 절차를 논의했다. 윤석열 후보는 이 대표와 향후 본선을 어떻게 치러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포괄적인 얘기를 나눴는데 본선에 대한 준비를 꼼꼼하게 해온 것을 보고 많이 놀랐다. 또 자신감이 많이 생겼다. 본선은 당을 중심으로 당과 함께 치러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 관계자들, 선대위 등과 차분하게 준비해 나갈 생각이다. 그러니까 오늘 윤석열은 이준석이 낸 아이디어 비단주머니를 보고 그래 뭐 괜찮네 이 정도입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이제 이준석 대표가 제시한 이 비단주머니 외에도 윤석열이 해야 되는 겁니다. 어차피 캠프는 후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총괄선대위원장을 맡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조직 구성이나 어떤 분을 모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